찬양, 저희가 찬양으로 같이 시작할 건데요. 우리 찬양 팀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이권사님이 가평이 참 좋은 동네인 게, 어느 날 가평에서 갑자기 드럼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집한다고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우르르 몰려갖고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평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덕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권사가 드럼을 한 달에 얼마 냈죠? 한 달에 2만 원. 한 달에 2만 원을 내고 뭐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서울에서 가평 가서 배우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제가 볼 때 한 절반은 빠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었는데 한 절반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드럼을 배워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그래도 못 치지만 뭐 엉성하지만 하나님께 첫 번째 나의 드럼 무대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섰으니까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내도 보통은 머리를 안 말리고서는 무대에 잘 안 서는데 깔끔한 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할게요. 잠깐만요. 아직 제가 큐 사인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처음에 부를 찬양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뭐 우리 서신교인들 누구나 다 똑같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상황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더라고요. 예, 저도 또 지금까지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제 나이 순서 세우시던데 우리 회장로님보다 본인이 한 살 더 많다는 것도 강조하시고 아무튼 저도 뭐 살다 보니까 이제 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하고요. 또 이 시간 저희 이제 새로 구성된 찬양팀인데 우리 또 전체 교인들하고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돌렸는데 연습할 때보다 많이 안 됐어요. 오늘 그 워크숍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성 집사님이 홍삼대보를 주셨어요. 홍삼대보.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1시간 반을 이제 워크숍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거를 딱 하나 먹었거든요. 요거를 먹고 나니까 1시간을 좀 연장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저녁 시간이 좀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예, 좋습니다. 진짜로 믿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주제는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도착해서 오프닝 메시지였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주제가 잘 맞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맞춰서 인도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상을 무대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아까 목사님이 사실은 뭐 거의 결론까지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하시면서 그렇죠? 예, 돌아가신 외국 선교사분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정말 자신의 목숨과 그렇죠? 귀한 것들을 다 바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고 살게끔 해주신 그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됐고 그쵸 맞죠? 예, 그분들 때문에 저희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도 다녔었으니까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계속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인도해 주셨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쭉 흘러왔고, 예, 그것이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확고하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이미 이제 세계로 많이 흘러나가 있잖아요. 저희가 선교사를 아마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일걸요? 예, 굉장한 거죠, 그렇죠? 인구가 우리가 5천만이니까 뭐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세계 한 2위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 환경을 돌아봐도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아니거든요. 예, 아니죠, 그쵸? 뭐, 우리 어려서부터 들었지만, 뭐,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고, 막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쵸? 예, 자원도 없지. 자, 그러면 뭐, 저기, 우크라이나처럼 넓은 영토가 있어가지고, 세계의 곡물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쵸? 농산물도 근근히 우리 거 먹었나요? 다 먹지도 못하고, 뭐, 늘 외국 거 먹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농산물은 완전히 수입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나라가 돼버렸고, 되게, 여건상 안 좋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자꾸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제가 느꼈던 것들을 오늘 한번 저희 워크숍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이제 그 워크숍을 저도 몇 번 했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워크숍이 저에게 있어서 서실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세요, 왜?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워크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저답지 않게, 평소에는 굉장히 제가 체계적이고,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아마 제가 그런 게 다 무너지면서, 그냥 살아온 얘기들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고, 아까 약을 먹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지나치게 만약에, 좀 오버하거나 혹은 시간을 넘길 것 같으면 가차없이 좀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밥은 또 정시에 먹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죠, 슬라이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 좀 더 편한 자세로 계세요. 편한 자세로. 예,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렇죠. 예, 저는 저기 보겠습니다. 예, 이제 70대 이상이라고 적은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이제 80대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70대 이상까지만 적었고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 여론조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저 중에서 하나 찍으라면 어떤 거 찍으시겠어요? 30대 가장 행복했다. 예, 30대,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그 중에 이유를 하나만 여쭤본다면? 내가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게, 예, 뭐 물건 흘리고 다니지도 않고, 그쵸? 예, 좋습니다. 예, 30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20대 분한테 여쭤보면 뭐 30대라고 대답하기 좀 어렵겠죠, 그쵸? 20대까지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20대 대표 선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태가 20대예요? 30대예요? 좀 헷갈리네. 그거 봐요. 이게 29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럼 오늘 만으로 갑시다. 만으로. 20대를 이제 거의 끝까지 살아봤으니까 10대하고 20대 중에서 언제가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10대가 아니고. 오, 그래요? 왜 좋아요, 지금이? 지금이 제일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네요. 그쵸? 예, 좋습니다. 혹시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죠? 예. 우리 인태가 치열하게 살죠. 그쵸? 예, 예. 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제가 원하던 답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최장로님은 어떠세요? 1번부터 7번 사이에 어떤 때, 지금이 좋아요? 그래요? 왜 지금이 좋아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근데 어쨌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지금 시간이다. 우리 이은원 집사님은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지금이 좋아요. 예. 예, 정답이 유출되는 바람에. 혹시 그러면 지금 내 나이하고 다른 때다. 뭐 정답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떠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은 30대라 그러셨고, 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이 좋으세요? 20대, 그렇죠. 제가 원하던 답은 저건데,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20대의 문 권사님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수양회를 갔는데요. 수양회 장소는 지명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수양회를 갔는데, 그날 문 권사님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저는 문 권사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서신 선교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던 그런 시절 얘기죠. 그때 아마 청권사님이 계셨던 것 같고 그 자리에. 근데 이제 문 권사님이 그때 오셨는데 그때도 이제 은행을 다니셨죠. 그쵸? 예, 은행을 저는 그렇게 되면 그때 대학생이었나요? 아니죠. 졸업한 다음이네. 예, 졸업한 다음이네. 아무튼 우리 문고사님 처음 봤는데, 야, 세상에, 정말 미인이에요. 그렇게 참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냥 조신해 보이고, 그런 분이 저 멀리서 딱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가슴이 좀 설렜었어요. 와, 정말 멋진 분이 우리 선교회 멤버에 있네. 할렐루야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으로 그냥 그쳤고요. 자,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60대예요. 그래서 60대가 가장 행복하네요. 예. 20대, 30대, 40대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앞에는 60대하고 좀 차이 나는 거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뭔가 미래도 좀 불확실하고, 특히 이제 50대 때는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했냐면, 제가 이제 50대 때 SK 다니다 그만뒀잖아요. 그만두면서 무슨 걱정을 많이 했냐면 우리 애들을 과연 내가 대학을 졸업시킬 수 있을까?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또 무슨 걱정인가요? 늘 뭐 그런 걱정이에요. 앞날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60이 되고 나니까
애들 다 결혼했죠, 그쵸? 애들 다 결혼했고, 그 다음에, 뭐, 더 뭐, 이렇게 막, 고민해서 막 얻어야 될 것들도 별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야, 그러니까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자리를 뭐가 채우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채우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를 쫙 보여주시는데, 저의 짧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흔히 제가 이제 두 번째 결혼시키고 나서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 뭐 이러죠. 뭐 친한 친구들은 야, 이 새끼야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좋겠다 그러면서 숙제 다 했네. 이제 숙제를 다 했대요. 숙제를. 숙제가 뭐예요? 숙제가 결혼시키는 게 숙제예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숙제들을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걱정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로 채우게 되고, 이제 나머지 인생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두 분이 다 60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60대에 돌아가시는 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자체도 장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잘 사셨다. 예,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지금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나이가 돼버린 거죠, 이미.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요새 자꾸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요. 그쵸? 100세 시대라 그러고, 뭐, 재수없, 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믿기는 어려운데, 최근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70세인 사람들 있잖아요. 70대인 사람들. 그쵸? 예, 그 사람들이, 특별히 몸에 현재 문제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워크샵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별 문제 없으면, 그 사람들 100세까지 살 확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이제 60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120까지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믿어지나요? 잘 안 믿어져요, 저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이게 연장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20년, 30년을 살더라도 옛날에 비하면 이제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걸 뿐더러 되게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주변에 보면 80, 90대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멀쩡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자리에 눕지 않는 한. 그렇게 되면 나머지 20년, 30년이 짧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하다가 혹시 뭐 요번이 마지막 세미나가 돼도, 마지막 워크숍이 돼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고, 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20년, 30년 가는 동안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60대가 현재 좋습니다. 그래서 60까지 살아보니까 일단 걱정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 경험한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가 보이긴 보여요, 이제. 물론 힘이 들지만 보인단 말이죠. 한 번도 안 해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덜 주저하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내일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저할 시간. 그래서 요새는 뭔가 결정하면 그냥 갑니다, 그냥. 예. 바로바로 시행해보는 걸로. 그리고 뭐 4번, 나의 장점을 알게 된다. 근데 장점이 많이 발견되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살면서 그게 내 단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장점이래요. 예. 근데 그걸 믿기로 했어요. 그게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그냥 믿고 그게 내 장점이다 하고 그걸 또 발휘하는 걸로. 근데 여러분은 지금이기를 바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내 장점을 알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데 드리는 노력보다는 장점을 더 개발하는 데 노력을 드리는 게 훨씬 앞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격증도 좀 더 따고 싶고, 새로운 것도 좀 더 가보고 싶고, 공부도 좀 더 해보고 싶고. 그쵸. 60 이전까지는 별로 저는 생각 안 했는데, 60이 되고 나니까 왠지 좀 자격증도 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메인 테마는 아닌데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품질 관리, 공정 관리 이런 게 이제 제 전공 분야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 졸업하면서 몇 군데 막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뭐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자리가 넘치고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험 보면 막 다 붙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거의 다 붙었어요, 제가 시험을. 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방위산업체 이런 데 가면은 5년만 근무를 하면은 병역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저는 장점이 그렇게 그런 걸 얻게 되면은 1번 졸업과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다. 2번 군대를 안 간다. 이것 때문에 그 방위산업체에 굉장히 많이 지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성, 중공업 이런 데 가면 이제 방위산업 쪽으로 빼주는 데가 있었는데 다 됐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더 좋은 데들이 생겨가지고 다 안 갔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쪽으로 쭉 제가 품질 관리하고 공정 관리하고 살 줄 알았는데 뚱딴지 같이 이제 정보 시스템 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아무튼 정보 시스템 감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따고 싶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그때 회사에서 저걸 좀 많이 따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도를 하면서 막 그 몰아준 적이 있어요.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줄에 제가 탔는데 됐어요. 근데 되고 나서도 저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게 무지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걸 가지고 벌써 한 10년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국가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 있고 국가 고시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시험 봐서 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뭐예요? 국가예요? 아니면은 민간이에요? 그거 국가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따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민간 자격증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에서 이렇게 공인해 주는 거. 우리 은진이가 도전하는 공인회계사는 당연히 이제 국가 자격증이죠. 그렇죠? 나라에서 그 아마 정수도 다 이렇게 조절하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인원도 조정하고 해서 따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요새 사람들이 보면 안전하고 전기 이런 쪽 자격증 도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거는 사설이에요? 아니면 국가예요? 그것도 국가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자는 거죠, 그런 거. 예. 그런 게 좋은 게 자격증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은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따르려고 마음 먹으면 머리 싸매고 한번 따보자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잠깐 자랑할까요? 정보 시스템 감리사는 1년에 저게 왜 좋으냐면요. 40명을 뽑아요. 1년에. 그러면 상당히 작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무지무지 지금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는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저거를 딴 사람들이 다 감리 일을 하냐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저걸 따낼 때 언제 따냐 하면 자기 머리가 가장 좋을 때 따요. 보통 한 40대, 그러니까 경력도 있고 머리가 좋을 때 40대부터 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그걸 따는 사람들은 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현직이 있어요. 예, 뭐 큰 IT 업체에 다닌다든지 이미 그 일을 갖고 있다가 퇴직하면 저 일을 해야지 그러고 이제 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는 감리사가 없어요. 부족해요. 예, 따는 애들은 항상 다 현직에 있고. 그래서 저 바쁩니다. 예, 막 이 업체에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 그러고. 그 나이 들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정보 시스템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런 거를 좀 발굴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자격증 갖고선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제가 볼 때 그 못한 사람들보다 뭐 잘나서 따니 아니라고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뒤져보시고 요거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을 거의 땄는데 왜냐하면 코스도 다 했고 다 땄는데 좀 바보같이 마지막에 저걸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격증을 받으러 가질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하나 있고 근데 사회복지사 이수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에 지금이라도 가서 신청하면 뭔가 조금 하나만 더 절차를 밟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회복지사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이 하나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소개해 주신 거죠. 손해평가사라고
농작물 쪽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손실, 우박이나 등등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평가해 주는 건데, 저거 가만히 보니까 정보 시스템 감리사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성격이. 예. 그래서 도전을 해보려고요, 저걸 한번. 제가 따볼 생각입니다. 저 지난번에 한번 1차 도전했다가 그때 어영부영을 하다가 한번 1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이제 전기 안전 기타인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썼는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문과, 이과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쵸? 전공 안 따지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자격증 하나 따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감리하면서 그날 영등포에서 제가 하룻밤 잤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학원에 저렇게 무슨 기사 교육한다고 쭉 써 있는데 거기 조그맣게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내일 배움 카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학원 등록할 때 어쨌든 저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건데, 그쵸? 근데 자격이 어떻게 돼요? 저 내일 배움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실업자일 수도 있잖아. 실업자.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내일 배움 카드 한번 조회해 보셔가지고 저거 저 공짜로 할 수 있으면 나 무조건 하려고요, 저거. 그래서 제가 전기나 이런 쪽도 좀 따보고 싶은 게 가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기하고 보일러 두 개 잘 알면은 정말 대박. 그래서 자격증 하다가 떨어져도 그냥 배울 수 있잖아요, 공짜로. 그래서 좀 관심이 있고요. 자, 일단 이제 오늘 메인 테마는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나한테 이번 여름에 아니면 내년 가을에, 올해 가을에 한번 가봐라. 지금 저 지도에 보면 중앙에 이제 저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있고 어디 좀 가보고 싶으세요? 우리 천미실 집사님, 예, 저 기회가 누가 돈도 대줄게, 시간도 걱정하지 마. 한번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한국이 좋아요. 아, 예. 한국에 그냥 한국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자, 우리 순표는 어디 가고 싶어요? 스위스. 또 스위스 가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 나도 스위스. 스위스 2명. 우리 젊은 남자들이 스위스에 관심이 많네요. 우리 순표 형제는 스위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아, 산악자전거. 와.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한, 예, 대단하네요. 예. 최양로님 말고 좀 튼튼한 사람으로 해서, 예, 젊은 사람으로 해서 같이 다녀오기 바랍니다. 아, 우리 김경숙 집사님은 어때요? 예. 나라를 지키려고요? 호주. 아, 호주. 좋지요. 호주는 지금 몇 시대예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잘 몰라요? 저 지도를 보시면 한국하고 호주는 같은 줄이죠. 그래서 시간이 같아요. 예, 시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시간이 달라지는 거고, 유럽으로 가면서 또 시간이 달라지는 거고. 예. 호주도 가고 싶고요. 그쵸? 스위스도 가고 싶고. 또 우리 윤지가 이번 주에 일본 가나요? 맞아요. 예. 또 일본을 여행지로 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가까워서. 예.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편하고,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행 가는데 막 10시간,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아플 수도 있고요. 가는 도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재밌게 잘 놀다 오세요. 선물 잊지 말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요. 여행에 필요한 거 뭐 있을까요? 돈. 역시 돈. 예. 돈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갑니다. 예.
근데 꼭 내 돈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누가 대줘도 갈 수 있겠네. 네, 어쨌든 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돈 많고 건강해도 바빠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있어요, 주변에 보면. 바빠서 못 간대요. 바빠서 못 가죠. 그럼 뭔가 하나 비는 거죠. 그렇죠? 건강. 네, 저 사람들이요, 제가 어렵게 구한 사진인데, 여행 가는 동호회가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몸 만드는 그 사진이에요. 저런 사진은 어떻게 구할까요, 도대체? 그런 사진은 없어요. 그냥 아무 사진 갖고 온 거예요. 자, 건강해야지 가는 겁니다. 건강해야지 여행 갈 수 있고요. 가서 옛날에 무슨 패키지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출장 갔을 때 패키지 다니시는 분들이 옆에 지나가는 거 봤는데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아파가지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민폐 끼치고 있다는 괴로운 생각이 살짝 들고 몸도 물론 아프니까 괴롭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뭐 힘들어하는 것 그런 광경을 봤는데 어쨌든 건강해야지 갈 수 있고요. 요게 필요하네. 요게 뭐죠 이건? 요건 진짜 어렵게 구한 사진인데 요게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요건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 네. 믿어주세요. 저 사람이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나는 국내를 지키겠다. 국내 여행 코스를 잡아야죠. 그렇죠? 국내 여행 코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해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비자 여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비자 여건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나요? 없었어요. 비자 여건. 옛날에도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뭐 통행증도 있고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살게 했을 때는 국경이나 비자 같은 개념은 없었죠.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성경에 우리가 좀 기원을 둔다면 이제 뭔가 우리가 갈라지면서 살기 시작한 게 저 바벨탑에서 시작된 일단 언어 소통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서로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많이 갈라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경이 왜 생겼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이제 한 명의 족장이었는데 실은 그런 족장들이 세력을 그렇잖아요. 키우고 약육강식으로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쪽을 집어먹고 뭐 이러면서 영토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족장에서 이제 나라로 이제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국경이 생기고요. 국경. 그러면서 영토는 뭐 확장해야 되는 게 어떤 나라의 리더들의 임무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쳐들어온 외적은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막아야 되고 저러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발생하게 됐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심하죠. 예. 여러분들 유럽에 지금 가시면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시면 어떻게 돼요? 공항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길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쪽은 국제선 가는 사람들 가는 길이고 이쪽은 국내선 타는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말하는 국내선은 뭐냐 하면 EU에 가입한 유럽의 각국들 있죠. 걔네들은 우리가 제주도 가듯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유럽에서 한국을 온다 그러면 이건 국제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경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경은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국경선 잘못 넘어가면 총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게 국경이죠. 근데 걔네들의 국경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굉장히 느슨한 국경이에요. 그래서 국경이라는 개념도 뭐 상당히 다르죠. 이제 전쟁과 뭐 국경의 변경이 이렇게 좀 써봤는데 뭐 로마 제국 쪽은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이제 저렇게 놓고 보면 저기가 어디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본 지도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가서 저기 아프리카 보이시죠? 그 아프리카 위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단순간에 넘어갈 수 있게 해서 침략 전쟁들이 다 그런 루트로 쭉 통해졌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프리카와 그 유럽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지중해. 왜냐하면 모든 과학과 역사의 중심이 걔네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뭔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지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시대냐 하면은 요때 형성된 거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가 굉장히 큰 영토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가 이제 현재 이탈리아잖아요. 장화같이 생긴 반도. 이탈리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서 붉은 데들이 지금의 현재로 보면은 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렇게 있는 거고 밑에 내려가면 아프리카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다 저 한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터키까지.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이 거의 한 1000년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예, 저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AD 630년 이후부터 이슬람이 강성해지면서 사실 이슬람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렇게 아프리카 상단 부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그리고 그 중동 지역 위에 있는 파란 색깔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라들일까요?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쪽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무슨 탄 이렇게 끝나는 나라들 있죠.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저쪽인데 이제 저쪽이 주로 이슬람. 그다음에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인도네시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서 보이는 국가들이 여러분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몽골이라는 나라는 아까 로마 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제국을 형성했었어요. 지금 저기 한국도 빨간색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우리가 그 몽골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지도도 많아요. 근데 저런 지도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보면은 몽골 시대 때 거의 우리가 엄청나게 뭐 조공도 갖다 바치고 사람도 갖다 바치고 하면서 거의 속국 생활을 해서 저 빨간 지도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원나라 몽골이 저렇게 했지만 실제 근데 쟤네들은 놀라운 게 계산해보면 200년도 안 되죠, 지금. 그쵸? 예. 순식간에 지구를 덮었다가 순식간에 망하는 그 아주 화끈한 민족이 몽고입니다. 지금 몽고는 어때요? 지금 몽고는, 지금 현재는요, 몽고가 인구 300만이고, 땅덩어리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근데 이제 몽고 쪽에 저가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요새. 몽고 쪽에 관심을 좀 갖는 이유는, 몽고에 가면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이 현재 전체 인구의 10분의 1. 그러니까 300만 중에 한 30만이 한국말을 잘해요. 왜 잘하냐 하면 한국에 와서 일을 했거나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치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고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 다 합치면 한 3만 명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매년 3만 명 하다 보니까 이게 3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구의 10%가 한국말을 한다 그러면 괜찮죠. 여러분 가서 세미나 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어려우면 몽고 가서 제가 볼 때는 한국말 제가 네팔 가서 만나는 그 알비 목사님처럼 예, 그런 분들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몽골 사람 통역해가지고 아마 하면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말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의 10분의 1이긴 한데 현재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해요. 그분들은 한국에 온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양 키우고 지금 그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당수가 정말 한국말 아마 잘할 것이다. 예. 뭐 크림반도도 괜히 한번 써봤습니다. 저게 누구 영토인지.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대요. 근데 물론 그전에는 러시아 땅이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다 러시아 안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러시아가 쪼개지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생긴 건데 또 2014년도에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가 현재 러시아 땅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격전지죠, 거기가. 거기서 지금 엄청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루에
그 우크라이나 쪽은 모르겠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거의 700명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700명이면 엄청나게 죽는 거죠. 열흘이면 몇 명 죽는 거예요? 7,000명. 100일이면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뭐 무지막지한 전쟁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이고요. 내륙 국가의 피해라고 썼던 건요, 그냥, 보니까 내륙 국가가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닌데, 제가 만난 내륙 국가들은 되게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팔 같은 경우 특히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딱 껴가지고, 중국 눈치, 인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운명을 갖고 있던 나라가 몽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몽골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몽골이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몽골에는 어마어마한 광물이 지금 묻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광물이. 그래서 요새 같으면 이제 앞으로 그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까 우리 목사님 가이아나인가요? 거기서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사우디를 능가하는 양이 발견됐다라는데 몽골에서 발견된 거 뭔지 아세요? 히토류.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나 그런 애들이 그걸 놓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러시아는 이미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몽골이 왜 내륙 국가에 피해가 있냐면 내륙 국가는 그 좋은 히토류가 있어요. 이걸 수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수출하려면? 배에 실어갖고 가야 되죠. 바다가 없는데.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이 싼 가격으로 중국이 그걸 사가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몽골은 그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사가면 그 히토리를 가지고 중국이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예. 그런 구조예요. 근데 몽골이 원하는 게, 이거 비공식적이겠지만, 그 탈출구를 한국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몽골 자체가 중국에 감싸져 있는데 한국은 중국을 뚫고 갈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한국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국이 왜 좋아요? 좋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없죠? 예.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꾸 연결해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져요. 예. 연결해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을 어쨌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미국의 메이플라워가 넘어가서, 그쵸?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까? 인디안들 다 학살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서 결국 했던 일이 뭐예요? 부강하게 된 다음에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간 복음의 선교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우리 서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도 훨씬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과 이런 데서 이미 다 움직였어요, 이미 다 움직였고, 지금은 제가 볼 때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이제 시기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초기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일단 배워요. 그 나라의 말을 일단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서전도 닦고. 몇 년 걸려요? 5년 만에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면 빨리 배우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신실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몇 년 걸려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그거보다는 가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한국말 잘하시는 목사님, 그쪽에서도 한국말 잘하시는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업을 할 때 복음이 퍼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앞으로 정말 몽고의 그 히토리를 한국이 손잡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몽고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역군들은 가서 그런 일을 해야겠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예, 목숨 걸고 가서 또 막 어려운데 투입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해야겠죠. 하는데 때로는 뭐 군대도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뚫어놓은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따라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저도 뭐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게 뭐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류 그러면 BTS가 가가지고 뭔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한국 노래를 좋아하나 보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어 학원이 생기는 거죠. 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 나가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부심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왜 한국을 좋아하지? 한국 문화 좋아하지? 한국 드라마를 왜 좋아해요? 혹시 신현우 집사님 드라마 잘 안 보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한국 드라마 좋아할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던데요. 일본 아줌마들은 한국 남자에 대한 그 환상이 있어요. 한국 남자가 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기고 이쁘고 사근사근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나 최 장로님을 본다면 금방 이제 현실을 깨닫겠지만 저분들을 만날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한국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이 국제적으로 안 나가시면 우리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지켜질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좋대요, 한국이. 난 그걸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자, 그쪽에서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한마디 하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다니까요. 제가 입사해가지고 처음에 미국 출장을 갔는데 그때 제가 20대였습니다. 소위 텔레비에서 말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해외 나가면 무시당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냥 거기 텔레비 나오는 그대로 당했어요. 한국이라 그러면 알기를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미얀마나 만약에 그런 데서 오면은 좀 깔보잖아요. 그쵸? 못 산다?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저기는, 정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기 싫을 정도로, 예, 그런, 어떤 때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나가서. 근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진짜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요.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는 한국말 하나라도 해서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제 우리 보고 몽골말 배워라, 영어 배워라, 일본말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니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있으니 나가서 그들을 만나라.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돈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되게 많았는데 마음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보내 주시고요. 우리 나가서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길에 서게 될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한국 교회가 지금 사람들 많이 실망했느니 뭐니 하지만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한국교회입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이 사명을 주셨고요. 그거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서신이 지금부터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를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유사일에 저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비교를 한다면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님 저기 사진 나왔는데, 이제 저분이 있을 때 고구려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죠. 그쵸? 만주와
중국의 저 쭉 안쪽까지 전부 이제 고구려 땅이었는데 저런 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죠. 근데 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제 한국하고 북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무너질 확률이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좀 형편없지 않아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걔네들이 진짜 뭐 전술 핵이라도 쓰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겠지만 러시아가 무너지는 속도는 한순간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그걸 안 써도 지금보다 좀 서서히 무너지겠지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이 무너지면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빨리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도 금방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서로 뭐 악수하면서 평화적으로 되든 예, 뭐 어떤 다른 계기가 있던 간에 저거만 열리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 잠깐만 훑어보면요. 뭐 다 아시는 거죠. 45년도 해방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88년도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한국의 역사 중에 88년도는 기억하세요. 이제 올림픽이 열렸다 그 해. 그 다음에 서신교회가 설립이 됐다. 예, 저게 88년도고요. 서신교회가 설립되면서 일어난 현상들이 밑에 쭉 나옵니다. OECD 가입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고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BTS는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2013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작한 지가. 그러면 걔네들도 이제 늙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럼 BTS 후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이 많으면 좀 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까? 약발이 아직도 먹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BTS 노래 하나 좀 제가 배울 수 있는 거 있나요? 근데 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아니 혹시라도 해외 나가서 BTS 얘기하면 뭐 한국 불러줄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거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나중에.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저는 안 봤는데 사실은 다 보셨어요? 아니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이 정말 우리 목사님도 보셨네요. 예, 대단하신. 이거 왜 못 봤죠? 근데 저기는 봤어요.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하고 뭐 텔레비에서 좀 잠깐 보여주는 거 봐서 흐름은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23년도 되니까 우리가 방산 쪽에서 지금 우리 반도체 헤매고 있고 뭐 많이들 헤매고 있는데 방산이 지금 뜨고 있죠, 그렇죠? 방산. 근데 혹시 송 집사님 자제분이 이제 방산 기업 들어가는 거 기도 중이신데 아직 안 들어갔나요? 어제 면접 봤어요. 어느 회사 봤어요? 한화 쪽인가요? 아니면 넥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방산 쪽이 앞으로 유망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렇죠? 이미 뉴스에서 다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거에 좀 어떻게 보면 불을 질렀다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자주포하고 뭐 탱크하고 어마어마한 액수 수십 조를 사갔는데 지금 이제 뭐 비행기도 다시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샀어요? 1번 한국 무기가 뛰어나서 2번 급해서 둘 중에 하나 찍어보십시오. 급해서 샀죠. 왜냐하면 폴란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전선이 더 확대가 됐을 때 두 번째 타겟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쪽 펀치 저쪽 펀치 맞고 한국하고 비슷해요. 중국, 일본 우리 얻어 터지던 그 시절하고 비슷해요. 폴란드는 너무 슬픈 역사가 많은 나라. 우리도 슬픈 역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장교들을 한 방에 다 집합시켜 놓고선 전부 총살을 시켜버렸는데 죽은 사람이 그때 뭐 수백 명이 막 죽고 그러니까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한이 맺힌 민족. 근데 이제 폴란드가 왜 그렇게 당하냐 하면 폴란드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한국보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근데 다 평야예요. 그래가지고 평야 뭐예요?
옛날 같으면 말이 지나가기 좋고, 지금은 뭐가 지나가기 좋다고? 탱크가 지나가기 좋아요. 그래서 폴란드를 무조건 쳐야 돼요. 네, 그렇게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냥. 근데 폴란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안 되니까 뭘 했어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금방 안 끝나네, 전쟁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일단 급해서 다 줬는데, 저 전선이 뚫리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포도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에브람 원인가요? 그 탱크하고 독일 탱크하고 우리 쪽에 탱크 이름 뭐예요? 한국에? K2 전차. 그쵸, 요새 잘 팔리는 게 K2 전차. 이거 놓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딩이 붙었어요. 비딩이 붙으면 우리가 이겼어요. 세계가 놀랬습니다. 왜 이겼냐 하면요. 1번 가성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납기.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 급해? 그러면 우리가 몇 달 내에 뭐 한 30대 먼저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딱 제안을 하니까 얘네들이 놀래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약속한 날수보다 몇 달을 더 일찍 다 납품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한국이 뭐 그렇게 뛰어나서 그런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독일이 그러면 한국보다 지금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차 대전 다 끝나고 이제 무기가 4세대, 5세대 다 지나서 6세대 무기로 넘어가고 이제 인공지능 무기하고 그다음에 레이더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레이더들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그런 시대에 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전부 다. 예, 점프를 해가지고 그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뭐 갖고 싸워요? 싸우다 보니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여전히 포를 쏘더라고요. 포 쏘고 여전히 탱크가 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걔네들은 그 생산 라인을 다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생산 라인을 그걸 집어넣어서 수출을 하려고 해도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폴란드가 원하던 그 납기와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성능을 비교하니까 미제 탱크보다 한국제가 요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미국 탱크 한 대 사는 것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2대, 그걸로 한국 탱크 2대 사면 실제 전장에서는 그게 더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되죠? 예를 들어서 1대1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약하지만 한 사람이 더 끼어들어서 이쪽 편으로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2대1로 싸우면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열어주세요,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하여간 우리 집사님 방산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해야 돼요. 예, 그런 쪽이. 이제 앞으로 그 반도체로 한국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지 원치 않아서 그런 건지, 하여간 하나님 기회 주셨으니까, 그쪽 산업이 결국 또 우리로 하여금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요새는 다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기와 외화만큼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화 교류가 되고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기를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동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워질 때 다시 폴란드가 우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신데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작년이었는데 제가 네팔 가기 전이었죠. 선교사님 내외하고 공주에 갔었어요. 공주에 갔더니 거기가 뭐 아주 역사와 그 전통이 있는 도시더라고요.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그분들. 거기서 그 유관순 우리 말하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를 키워낸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왔던 선교사님들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무슨 미리암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가족들 중에 누구는 아파서 죽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힘든 스토리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유관순 여사를 잘 봐가지고 정말 저기서 키우다가 나중에 다시 어디로 갔나요? 하여간 충청도 어딘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까지 정말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저 해외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는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제 배고픈 거 지났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갚을 때가 됐다. 라는 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는 뭐냐? 선교하는 한국이다라는 거죠. 네. 한국이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게을리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축복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회로 갑자기 우리나라 탱크가 팔리게 되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실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 진짜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봐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무섭게 봐야 돼요. 왜 주시는지.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시는 방향이 보이고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의 모습이 보이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에 나갈 건데요. 그 관점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걸로 오늘 제 그 워크샵 핵심 포인트입니다. 몇 분 남은 거예요, 제가? 20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도를 저렇게 그리죠. 그 가운데 있는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줄을 딱 해보면 영국이 되고 이쪽 이렇게 자르는 게 경도예요, 위도예요? 예? 경도죠, 경도. 그렇죠? 예, 위도는 이렇게 38선 뭐 이런 게 위도가 되는 거고 경도 0이 자기네가 0이래요, 자기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저쪽 과학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국이 세상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저 지도 때문에. 거기가 0이라니까. 네. 그냥 영국이 세상의 중심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저 사람들로 볼 때는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서쪽에 미국이 있고 그렇죠? 미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한국은 안 보여요. 한국은 안 보이죠. 그렇죠? 왜 안 보이냐 하면 유럽에 가려 있고 중앙아시아에 가려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불러요? 옛날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극동이라고 불렀죠. 극동 아세요? 혹시 젊은 친구들도 극동 아세요? 잘 몰라요? 용어가 이제 그렇죠. 용어가 이제 이 용어를 안 쓰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극동 방송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극동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왜 우리가 극동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극동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영어로는 far east인데, 그러니까 걔네 중심으로 봤을 때 이스트에 이쪽이 이스트 동쪽. 근데 동쪽 중에서도 변두리, 굉장히 먼 동쪽이라 해서 걔네들은 far east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방송국을 세워서도 극동 방송국. 네, 뭐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far east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 지도를 보면서 저는 늘 그래서 이제 화가 났었죠. 우리가 왜 파이스트인가?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지도를 보면요. 저 지도는 저는 이제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도를 보면요. 한국에서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참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라니까 뭐 북한도 있지, 러시아, 중국도 있으니까 위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뭐 이쪽 바다로 좀 나가려고 그랬더니 지도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것도 아닌가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 저의 핵심 포인트. 한번 찬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팍 열리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우리나라 저 중심에 있고요. 중심에서 이렇게 삐쭉 나와 있어요. 삐쭉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문제 해결되고 아니면 러시아 무너지면서 중국도 뭐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무너지면 좋겠어요. 중국이 너무 큰 영토를
그리고 너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티벳 같은 경우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티벳 사람들 지금 죽인 사람만 해도 몇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승려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그랬어요. 말이 되나요? 예, 화형시키고. 예. 어쨌든 그런 나라들은 전 다 독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많이 이태가 약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대륙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쉬워질 것 같고, 유럽을 가는 것도 이렇게 아랫마당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그쵸. 철도가 연결되면은, 유로아시아 철도만 연결되면은 뭐, 유럽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차 타고 가면 재밌잖아요. 좀 힘은 좀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모든 물자들도 뭐 굉장히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길도 저렇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한 거는 저는 옛날부터 저렇게 지도를 봐가지고 아프리카하고 저 남아메리카하고 굉장히 먼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 가려면 호주 지나서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되게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지도하고 실제 세상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그 길을 좀 이렇게 뭐 막고 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방향을 틀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도 그 세계 어디나 우리가 다 접근 있다는 건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니까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유럽에서 지금 독일 같은데 한국 학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생기냐? 그 사람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제 학교 가면 영어가 제1 외국어고 그 외에 제2 외국어 하나씩 다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2 외국어가 한국어가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이에 혹시 우리들이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나가는데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비즈니스도 좋아요. 아까 정 목사님 그 가이아나 가면은 뭐 성공할 수 있는 뭐가 보인다 그러셨나요? 아까? 목재 사업을 해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은진이가 한번 나가서 목재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정말 아빠가 그렇게 길을 봤는데 예, 나가서 한번 목재 사업, 목재 좋죠. 예. 한국으로 그 목재 들어와서 고급 목재로 딱 둔갑시켜가지고 예,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몽골 가보고 싶은 사람 안 계세요? 저의 오늘 워크샵을 듣고 나서, 야, 나도 몽골이 저런 나라야?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 몽골에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게 한국말 그러니까 몽골말 필요 없잖아요. 한국말만 잘하면 먹고 사는 데 시작했고, 걔네 울란바토르나 뭐 이런 도시에 있는 편의점 개수가 지금 한국에 편의점이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 중에 1등이 CU. 몇 개쯤 진출했을까요? 걔네 그냥 가면 이제 CU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막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보면 GS25도 보이는데 가면 또 다 한국 제품들이에요. 한 몇 개쯤 있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뭐 너무 몇천 개 역시 통이 크십니다. 예. 수백 개. CU가 뭐 한 300개 있다 그러고요. 뭐 그 외에 또 진출한 것들이 CU가 1등이라 그러니까 더 적겠죠. 뭐 200개, 100개 이렇게 해도 벌써 한 1000개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돼? 편의점의 대가는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무슨 뜻이에요? 7시에 문 열어서 11시까지는 장사하겠다. 세븐일레븐. 그 마크 갖고 들어와서 한번 쫙 해줬죠. 그 다음에 CU 전신이 패밀리마트걸요? 그것도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왜 CU로 패밀리마트를 버리고, 사실은 모험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해외 진출해서 패밀리마트를 쓰려고 그러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로얄티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걔네들이 못 나가게 제약을 해서 그때부터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그 브랜드를 버리고 독립해서 CU가 됐는데, 그때 CU가 될 때 저 CU는 곧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봤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 나가서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몽골을 조만간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같이 가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동행단 모집을 좀 할 테니까 그때 같이 가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보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국말 잘하는 목사님들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예. 저지도 마음에 드시나요? 예, 이제 세계를 저렇게 좀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계에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국내에도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안산 뭐 이런 데 가보셨죠? 그쵸? 외국인들 많은 거리 가보면 그 국내에도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계에 가든지 아니면은 세계에 안 나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국내를 지키고 싶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일단 세계가 하나예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거죠, 그렇죠? 긍정적, 부정적 영향 다 있죠. 국경의 의미도 이제는 뭐 국경은 지금은 다시 뭐 좀 보수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변적이고 때로는 국경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살면서 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다 뿌리가 하나인데 외국인 며느리를 좀 보거나 외국인 사위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저는. 근데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우리 국수주의자 우리 이계 원사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나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잊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뿌리는 하나인데 왜 일본 사람은 안 돼? 왜 미국 사람은 안 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다 한국 며느리와 한국 사위를 얻어가지고 저로서는 뭐 아쉽죠. 아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사위가 저희 교회에 나오니까 절대 그렇게 전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예, 그런 마음이. 예? 양자? 그 무슨 얘기예요? 양자를 나보고 외국인 양자를 그러면 아마 후보는 몽고나 네팔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이 원사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여기 자제분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중에서 뭐 우리 애가 갑자기 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예스 노와 예스 노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면 둘이 좋아한다 그러면 용인한다? 우리 집사님 아니, 이거 안 해봤으니까 지금 몰라요. 이건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예, 일단 다 용인이 되는 걸로.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하고 만나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쵸? 예,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꼭 그러냐?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면은 그 나라 말 하나도 못해도 옆에 훌륭한 동역자들, 한국말 잘하는 동역자들하고 엄청나게 좋은 그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게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여기 영어 공부 막 30년, 40년 해도 지금 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소통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죠.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다가 답답해가지고 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외국인이라도 한국말 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놀라운 세계가 저는 그 번역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깔았는지 자동으로 제가 깔았겠죠. 파파고 앱을 이렇게 하면 처음엔 깔아놓고 안 썼어요. 이게 제대로 하겠어. 그리고 옛날에 잘 안 되던 앱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무시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틀어놓고서는 욕조렸거든요. 100%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많이들 테스트 해보셨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 앱이 대단하구나. 이제는 뭐 진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한마디 하고 이렇게 딱 들려주면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 자기네 말로 하면 다 저한테 한국말로 이게 번역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준비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없어요. 뭐 외국어를 못한다? 뭐 그것도 이제 핑계고 앱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뭐 한국말 잘하는 사람 와서 해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인은 외국에도 국내에도 있고. 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무대는 세계인이다. 내 무대는 세계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사명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린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안 되는 한국에서 계속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근데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네. 그렇다면은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 안 되는 한국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가서 전하는 게 맞죠. 자, 옆에 나라는 다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100%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나는 우리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겠죠. 나가는 게 맞아요. 나가고. 근데 밖에 나가면요. 정말 많아요.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구예요, 도구. 내가 뭘 잘 이사역으로 잘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전하는 자의 인물에 입만 뻥끗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있고 번역 앱이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팔 선교 이제 내년도 1월에 또 갈 건데 12월 말이 될지 1월이 될지 이번 선교로 말씀드리잖아요. 요번이 저의 네팔 선교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또 마지막일 수도 그런 마음을 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분위기는 아마 달라진 상황이 달라진데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가기 전까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사람이 비행기를 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버스는 생겼는데 내년도 2024년도 선교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선교를 위한 굉장히 풍부한 선교비가 이미 제가 확보를 해버렸어요. 네, 왜 주셨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죠.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이 가시는 분들, 같이 가는 동행하는 팀들이 지금 처음에 이제 손든 사람이 현재까지 가겠습니다. 손든 사람이 우리 해외 선교팀에서 안나 집사하고 신성은 하고 손을 들었는데 신성은 장애요인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2월달에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안 될 것 같고 안나 집사는 그렇다 그래서 뭐 이번에 대상포진 걸렸다 그래서 이게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가고 싶어 하니까. 안 들려요? 마이크를 내요. 제 얘기가 잘 들리니까 다 잘 들리실 줄 알고. 자, 근데 안나 집사 가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근데 신성은이 줄어드니까 이제 한 명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선교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용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 초에는 비행기 값은 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거 준비해라.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는 호텔비, 밥 먹는 거, 밥도 고급으로 맛있는 거 사줍니다. 해서 짝 준비는 내가 확보한 선교 헌금으로 다 커버 가능하다. 그러고도 선교도 다 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듣고 혹시 또 그럼 나는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드시면 웰컴입니다. 웰컴. 그러니까 비행기 값까지 다 대주세요. 그거는 제가 그분들 다 해주세요. 이게 어려운데 생활비 대주세요. 아,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힘은 들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우리 네팔의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사용합시다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준비 좀 해주세요. 좀 임무가 커요, 이제. 그쵸? 그분은 비행기 값을 대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한 명한테 이미 오퍼를 좀 해놨어요. 아직은 그 확답을 못 들었는데 저는 늘 이 네팔 선교하면서 늘 진짜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 쫙 모여있으면 앞에 가서 한국 태권도복을 딱 입고 하여간 태권도 그 자세도 뭐 좀 알려주면서, 아니면 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붕 날릴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아이들이 와 이러면서 내일도 또 와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비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아직 시간 좀 더 있나요? 거의 다 끝났나요, 이제? 5분? 더 할 수 있어요? 예. 네팔에는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하던 그 시절에 캐릭터들이 뭐가 나왔냐면, 그때 막 이렇게 텔레비에서 유명한 무슨 만화 영화나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들, 복장을 다 준비해요. 복장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짠! 하고 애들 앞에 가서, 얘들아, 뭐, 안녕! 그러면서 막 인사말도 하고, 이 스토리 대사를 만들어야 돼요. 해가지고, 막 해주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줘요, 걔네들이. 열심히 연습한 걸. 근데 선생님들이 하니까 엉성하잖아요. 조금 엉성하고. 근데 요거를 거의 국가대표 선수급의 막 이런 태권도 선수, 뭐 이런 친구들이 가서 그런 거를 착 보여주면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윤지한테는 그러면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재능 가진 사람한테는 뭐 항공료까지 우리가 올해만 대줄 수 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에 또 생기면 당연히 쓴다. 근데 안 될 수 있으면 뭐 올해만 하자 했는데 답이 아직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서 뭐 할 게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면 할 일이 반드시 있고요. 짐도 들어야 되고요, 일단. 그다음에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면 할 일이 너무 많고 오시면 그분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해서 이제 제 멤버들을 좀 모집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요. 저는 뭐 진짜 세계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래도 아직 제가 남아메리카하고 저도 아프리카 쪽은 못 가봤어요.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데, 그거보다 그 전에 뭘 하고 싶냐 하면, 저걸 꼭 저는 저도 못 가봤다니까요. 예, 성지순례를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지순례를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 속에 묻어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사고 지금도 흘러가는 얘기인데 그 현장을 안 가보고 죽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떡끄떡하니까 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문제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튼튼한 체력도 또 필요해요. 성지순례에 가려면. 가고 싶어요. 근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한번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제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빠르면 내년, 빠르면 내년이고, 아니면 정말 양보해서 후년 정도 하고 싶은데, 계주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예, 계주는 우리 맹사모님이 이제 담당하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이제 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우선순위, 해외 여행, 아니면 뭐 저런 성지순례 여행, 야, 뭐, 저거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내 형편이나 혹은 현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도 바쁘고 막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뭐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 부부가 있다. 부부 둘이 가기 힘들다?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 몰아주기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갔다 오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저희가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연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혀 서로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 김옥주 집사님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옆에 서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이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 이제 김옥 집사님 모신 게, 이제, 성지순례 우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우리 자유여행 가긴 좀 어렵잖아요. 그쵸? 갔다가 혹시라도 준비한 사람이 허접하게 하면은 그 비난은 정말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는 수준으로 아마 지금 그 분노가 차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패키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성지순례 패키지. 좀 오세요. 그럼 좋겠죠? 예, 우리 교회에서 패키지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신 분이 우리 김옥주 집사님이거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정확합니다. 청구사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옥주 집사님이 패키지로 우리가 모아서 가려면 최소한 몇 명 정도 모여서 프로그램을 짜고 한번 저 전문가도 아닌데 한 15명 정도? 15명 모아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전문가 말이기 때문에 15명 모아야 돼요. 근데 전문가 저 아닌데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15명 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5명 모아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전에 누구한테도 물어보니까 15명 얘기하는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될지는 나 가고 싶다. 2년 정도 플랜이라면 나 한번 가고 싶다. 돈도 모아보겠다. 한 번 더. 보내고 싶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2년 내에는 별일 없을 겁니다. 2년 내에. 지금 목사님 기본에다가 여기 5명. 누가 알겠어요, 3년? 3년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3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3년? 고3 끝나고. 3년 하면 3년까지 우리 집사님이 몸 걱정하시는데, 지금 2년은 괜찮으셔도 3년 괜찮으세요? 2차로 15명 모아야 되는데, 일단 더 디테일한 건 그러면, 이후에 할 거고요. 서신교회 한번, 성지순례 팀 한번 모아서, 그래서 저걸 구상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성지순례 가서 받는 은혜가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로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다니시던 그 행적들이 보여지고, 바울이 다니던 행적이. 근데 저 두 코스를 한꺼번에 뛰진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 거의 선택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뿌리하고 날개가 있는데, 뿌리하고 날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계속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우리 날개는 하나님이 왜 달아주시냐? 세상을 향해 날아라. 세상을 향해 날아라. 그래서 달아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 성장하는 삶이 있는데 저는 결국 살아보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허상이더라고요. 실체가 없어요. 성공이라는 게 보니까. 그 다음에 성공은 그게 뭐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순간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패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성과가 낮고 그렇더라도 저쪽 삶에 저는 계속 한 표를 던지고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공보다는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그 서신의 그 앞날을 무엇을 이룬 교회보다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광야에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속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서 행진했듯이 앞으로 우리의 행진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에 둔 그런 우리의 멋진 행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워크숍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